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관상동맥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김욱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보통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모든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 설명을 보통 심장내과,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스텐트로 이제 뚫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흉부외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스텐트라는 거는 그 이제 좁아진 혈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스텐트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을 로 해서 이제 그걸 넓혀주는 거죠.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고. 그건 내과에서 하는 거예요. 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회 수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부위가 있으면 그 뒤쪽에 건강한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대동맥이나 다른 동맥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도로에 차가 막혀 있는데 그 우회 도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어떨 때는 내과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혈관으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넣어서 뚫어주는 시술을 하고 어떨 때는 흉부외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수술하고의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은 이제 그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이제 처음에 시작됐었습니다. 처음 시초는. 그러다가 이제 내과 영역에서 처음에는 풍선이라고 이렇게 그걸 넓혀주는 풍선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 그리고 요즘에는 스텐트에 약물을 해서 재협착을 방지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과의 성적이 좋아지고 이제 누구나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걸 보면은 언제든지 그 수술이 그 스텐트 내과적인 한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 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거는 수술도 할 수 있고 스텐트도 할 수 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스텐트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하고 이제 수술을 뭐 꼭 비교를 하자면은 스텐트라는 거는 그 질병이 있는 데다가 뭘 해놨기 때문에 재협착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회 수술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는데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발률이 수술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하는 게 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빨리 재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또 수술방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스텐트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스텐트 시술이 좀 더 선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급성기 때 말씀이시죠. 급성기 때 이걸 스텐트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네, 스텐트를 할 수 없고 이제 다 막혀가지고 뚫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런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할 때 이제 그 모양이 너무 꾸불꾸불하다든지 아니면은 관상동맥 혈관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먹는 크래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구부리거나 하면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우회술이라니까 좀 어려워서요. 이게 심장 혈관
일종의 이식술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내흉동맥이라고 우리 이 흉골 옆으로 동맥이 흐릅니다. 그걸 내흉동맥이라는데 내흉동맥이 하고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이라고 우리 다리 보면은 이렇게 이 정맥 있지 않습니까? 퍼렇게 보이는 줄이요. 예, 퍼렇게 보이는 줄을 이제 떼서 우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왔을 때 막힌 그 심장 혈관을 잘라서 그거 대신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회 도를 놓은 데서 할 때 막힌 거를 떼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 위에다가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하나의 격가지 길을 갖다가 좋은 길을 맞습니다. 만들어 준다 이런 네, 개념인가요? 격가지. 그리고 그 길의 재료 그걸 가져오는 걸 내흉동맥이나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에서 가져온다.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정맥혈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 근데 도로는 이제 망가지잖아요. 저희가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 보시면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지정맥류 치료가 그 정맥으로 그 혈류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맥 고거를 하나 뗐다고 해서 다리의 그 기능이나 그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울긋불긋 튀어나온 하지정맥류 그 이불로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정맥이 그 하나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있는 그 혈류가 확실히 그 우회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평가를 뭘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술장에도 할 수 있고 나와서도 이제 퇴원 전에도 할 수 있고 퇴원 후에 할 수 있는데 수술장에서는 저희가 그 플로우메트라고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강물이 흐르면 그 유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가 잘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우리가 이제 수축기, 이완기 이렇게 심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장으로 피는 이완기에 더 많이 갑니다. 심장으로는. 그래서 이완기에 피가 많이 가고 피 가는 양이 많고 이러면 잘 가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나와서는 저희가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CT가 있습니다. 심장 CT를 하면 그 우회 도로가 이렇게 영상으로 딱 보여지게 됩니다. 한 수술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궁금하고요. 이게 진짜 이 안쪽 심장을 수술하려면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고 뛰고 있을 텐데 이 흉골이 이 앞에 흉곽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절개하고 하는 건지 네. 이 수술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흉골 절개술 그러니까 흉골을 이렇게 벌려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신경이 척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통증이 작고 심장의 전 부분을 보일 수 있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거의 95% 이상의 수술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장을 옛날에는 이제 다 인공 심폐기라는 걸 돌립니다. 그래서 심장을 세운 상태, 정지된 상태죠. 거기에서 이제 문합이라는 게 이제 우회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의학도 발전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심장을 그 부분만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포크 있지 않습니까? 포크가 보면 보통 넣은 게 4개지 않습니까? 그 2개를 자르면 이제 거기를 딱 누르면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누르면은 이게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포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양쪽에 그러니까 고정을 최대한 해놓고 예. 딱 그 부위만 하는 예, 건데요. 예.
아니 그럼 손이 진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뛰는 심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도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떨리고 했는데 자꾸 익숙해지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평균은 이제 안 좋은 환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 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이 3%라는 게 어떤 수술 사망률. 수술 30일 수술 사망률이 한 한 3%. 3%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한 1%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특별히 더 복용해야 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고 이제 1970년대 많이 하고 80년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이제 처방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었는데 한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니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그 삶의 질이나 생존 연장에 더 좋다 해가지고 지금은 약을 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에 비해서는 스텐트는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약을 뭐 며칠 안 먹었다고 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전도나 뭐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더니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암 수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텐트를 하게 되면 암 수술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텐트를 하게 되면 항혈소판 제제라고 피가 잘 안 굳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저희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암 수술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안 드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심장, 혈관, 스텐트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 관상동맥 우회술 요곳에서 일반인들이 미리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보면은 약간의 그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80이 넘는다, 70이 넘으면 수술해서 회복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수술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한 80세 되시는 분도 수술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퇴원 기간 일주일 내로 퇴원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런 경과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텐트를 해서 아주 금방 좋아지신 분도 있고 스텐트를 해도 조금 문제가 되신 분도 있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라는 거는 0%하고 100%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이 옛날같이 그렇게 수술하면 뭐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문제 없이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